PNS 미케이스의 임석현 원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영어팀 임석현 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다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해서 워크북과 관련된 임상 논문들 그리고 기존의 기기들,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해보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컨벤셔널 세러피하고 현재 로봇 보조, 트레이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먼저 두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 치료 방식에서는 최대 큰 거를 한 세션당 100걸음 정도가 가능하면 환자의 병증이나 상태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 많게는 치료 선생님께서 3분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훈련의 효과가, 치료의 효과가 치료사 선생님들의 숙련도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반면 로봇을 도입할 경우에는 한 세션당 최대 1000걸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다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과제특이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훈련은 이제 한 분의 치료 선생님께서 모두 오퍼레이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적인지 이걸 증명하는 자료가 현재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100%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근접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가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가볍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크봇 성인용, 워크봇 S에 대한 논문인데요. 과연 워크봇 S는 얼마나 운동화, 고관절, 슬관절의 운동, 로봇 모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운동학의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이컨 모션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워크봇의 측정치와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이 실현 가능성, 안전한 훈련의 적용에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근전도 측정을 사용했고요. 보시는 결과 같이 선형 회귀 분석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릴레이션십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훈련의 결과에서 엑셀런트 릴레이션십, 유효성과 정확성의 워크 시스템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전도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의 신경화 패턴, 컨트롤 패턴의 일치성과 안전한 로봇 훈련의 적용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봇 아동용 제품입니다. 워크봇 아동용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유효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워크봇 K 그리고 2000 모션 분석기인 시미 리얼리티 모션 시스템을 비교하여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운동 각도를 비교해 본 결과 유효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재검법을 통해서도 이 워크봇 K의 운동화, 관절, 고관절, 슬관절, 목관절 모든 모션이 얼마나 정확한 각도로 측정이 되고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이를 확실하게 증명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워크봇의 S와 K가 얼마나 정확하고 유효한 값을 구현해내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고요. 지금부터 임상 관련된 논문을 워크봇과 기존 자료들, 기존 기계들과 비교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졸중 사례입니다. 아까 박윤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저희 워크봇을 사용한 임상 비교 논문입니다. 전통적 치료 방식과 워크봇, 그리고 전통적 치료 대조군, 이 두 그룹을 비교한 논문이고요.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논문이고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인텐시브한 프로토콜 내에서 비교를 하였고요. 비교 결과 수치를 이 아래쪽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로봇 그룹이고 우측이 대조군, 전통적 치료만을 적용한 그룹인데요. 팔로우 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쉽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면은 훈련 전에는 레벨 0 FAC 0점 환자,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략 40% 정도 됐었는데 팔로우 과정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레벨 5 환자, 이제 독립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환자분이 약 20% 정도 팔로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FAC 그리고 BBS, 코리안 바대 수정 바대 지수 이제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이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지 약 60개월, 약 5년 정도가 지난 이제 환자의 사례인데요. 일단 결론을 먼저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30분 정도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주 3회 정도 받은 환자이고요. 결론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스윙 페이지에서 이제 운동화, 칠관절 운동화 이제 정도가 스윙 페이지에서 약 각도가 2.44도, 0.28도 이렇게 증가가 있었고요. 니 조인트 토크 회전력에서 0.26 나노미터,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약 23%가 토크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관절 플렉션에서 이제 경직 정도가 약 73%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만성기 크로닉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로봇 치료 혹은 전투 치료 어떠한 방식에 상관없이 굉장히 개선 효과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케이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역시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리포팅된 자료인데요. 뇌졸중 만성기 환자이며 2011년도에 발병하였고 치료가 적용된 것은 2년 후 2013년 3월달입니다. 약 33번의 훈련에 참여하였고 훈련 기간은 약 4달, 주 3회 30분씩 훈련을 받는 환자입니다. 훈련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FAC 레벨이 3에서 4, BBS가 약 20점 정도 올랐고요. 이제 나머지 기타 타임 어펜고, 심미터 워킹 조금씩 향상된,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이제 훈련 전, 훈련 후 영상을 비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양승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치료 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큰 개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단 펠비스 움직임이 이전보다 확실히 안정적이게 되었고, 환자가 이제 어떠한 이제 평행봉의 도움도 없이 어느 정도 자신의 근력을 통해서 보행을 걷게 된 좀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기기들에 관련된 임상 논문, 뇌졸중에 관련된 논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역시 아까 박인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코크라는 리뷰이고요. 2013년도에 발표된 이제 자료이면 이제 로봇 보조 로봇과 이제 전통적 치료군, 그리고 대조군으로서는 전통적 치료 방식만을 적용한 환자군을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네, 디자인은 간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된 기기는 로코맨, 게이트 트레이너 포함해서 엑소스켈레톤, 엔드 이펙터 두 가지 종류 모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전의 자료에서 이제 보행 능력이라든지 이제 보행 인디어런스, 보행 속도가 이제 증가가 없었다는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과만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크란 리뷰에서의 결론은 독립 보행을 가능성이 전통적 치료 방식보다 이제 로봇 보조와 전투형 치료가 혼합된 병행된 치료 분일수록 2.39배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특히 환자의 경우 뇌졸중 발병 3개월 이내 아큐트 환자, 그리고 최초 보행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더 유효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워크버 논문에 소개해드리는 것과는 이제 조금 대조적으로 보행 능력이라든지 보행 속도에서는 큰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찾긴 어려웠으며 3개월 이내에 방금 말씀드렸던 뇌졸중, 보행이 불가능했던 최초의 환자들, 이들에게만 유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은 총 23명의 환자들이, 총 23 논문에 환자들이 총 999명의 환자가 포함됐었는데, 이 중에 약 45%가 이미 훈련 테스트 전부터 독립보행이 가능했었던 환자들이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된 기기가 다수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기기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존의 기기들, 기존의 자료들, 뇌졸중에 관련된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균형 감각 능력의 개선을 비교해보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역시 로봇 보조 치료론과 전통적 치료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대조한 논문이고요. 간략적인 디자인은 앞에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가장 큰 경쟁 제품은 로코맵, 그리고 게이트레이너도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은 BBS를 측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면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두 그룹 간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결과로 나왔고요. 훈련의 프로토콜이나 정도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로봇 훈련을 통해서 확실히 밸런스 능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된 정도가 과연 전통적 치료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그만큼 유의미한지를 증명할 수는 어렵다. 이게 바로 결론이고요. 병증의 정도, 아큐트 환자, 크로닉 환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초의 큰 보행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아큐트 환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이고요. 개선 효과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 치료 방식과 비교했을 때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코크라님이나 방금 말씀드린 보행을 비교했을 때 보행의 능력, 보행의 속도, 밸런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 치료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할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는 논문은 아직까지는 발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워크보 제품은 아직 논문 수가 많지 않고 제품이 출시된 지 아직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논문이 많고 현재 나온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은 양에 비해서 개선이 유의미하게 되었다는 양질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SCI 환자에 대한 논문을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보 관련 논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논문이 진행 중인 게 많기 때문에 케이스 리포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메드라는 중도 환자였고요. 이 자료 역시 서울대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훈련 기간은 약 3개월 미만 환자이고 훈련 횟수는 36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FAC가 2점에서 4점으로 개선되었으며 BBS가 약 30점 이상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타임 어페인과 10m 워킹, 다 보행 속도나 보행 인디어런스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 근력에서도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보행 자세, 전반적인 균형 감각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저희가 지금 스페인에 지금 워크부터 SK가 수출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의 환자 케이스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SCI가 기존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아시아 스케일 B가 측정된 환자였고요. 훈련 뒤 아시아 스케일 C로 개선된 환자입니다. 근데 가장 유의하실 점은 이 환자는 14년이 발병한 지 14년이나 된 만성기 SCI 환자였고요. 주 2에서 3회 40분씩 훈련을 하였습니다. 총 훈련 기간은 훈련 전과 비교했을 때 총 3개월입니다. 영상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독립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개선되진 않았지만은 AF라든지 니 서포트 다양한 보조기구들을 통해서 보수치료, 전통적 치료 방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 워크보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 환자는 길이조차 할 수 없었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병증에 대해서 상태에서 포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수치료조차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워크봇을 통해서 훈련 회복의 가능성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고 있는 저보다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더 깊고 자세한 이제 깊은 지식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도 아시아 스케일 B가 C로 개선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 병원 측에서도 최초의 측정이 C레벨 환자인데 B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그 의견도 분분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뭐 측정에 있어서 오류는 없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스페인 측 병원에서도 서프라이징한 이제 사례다, 믿을 수 없다, 환자 가족들도 굉장히 만족한다, 이러한 사례로 스페인 내 이제 영업에 있어서 많은 탄력을 받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기들의 SCI 자료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총 6개의 논문이 연구 대상이 되었고요. 총 43명의 환자들이 대상이며, 그 중에 42명이 저희 경쟁 제품을 사용한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대조, 전통적 치료 방식과 대조를 한 연구 논문은 딱 두 가지, 26번, 27번 논문이며, 다행히 또 26번, 27번 모두가 로코멧을 사용한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로코멧의 첫 번째 26번을 보시면은 이제 한 주에 이제 5회씩 60분간 훈련을 받았으면, 대조 논문은 이제 바디웨이 서포트 트레이닝하고 이제 도수 치료, 그리고 바디웨이 서포트하고 FES 스티뮬레이션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한 결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킹 보행 속도가 늘어난 타입도 있고 오히려 감소한 타입도 있었으며, 균형, 보행 목표의 균형이 어느 정도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자의 결론을 보자면은, 분명히 로코멧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었지만 전통 치료가 비교를 해봤을 때 꼭 로코멧을 써야지만 이런 정도의 개선이 되느냐, 도수 치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가장 큰 개선을 보인 환자는 오히려 로코멧이 아닌 전통적 치료 방식과 FES를 도입한 병행한 환자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양호한 보행 능력을 지닌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27번 논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디웨이 소프트 트레이닝과 이제 도수 치료를 이제 병행 대조를 하여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측정치는 FIM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사용하였고요. 이것도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자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아직은 미완성 논문이며 임시적인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환자의 병증이 보시면 27번 논문은 14일에서 180일, 즉 2주에서 약 6개월 정도 발병이 지난 환자들이었으며, 그 위의 환자들은 1년에서부터 23년까지 다양한 병증의 기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적으면서도 정도가 다양했기 때문에 작은 샘플 사이즈 한계로 인해서 정확히 로코멧이 아니면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결론 짓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보행 능력이 분명히 개선되었으나 비교했을 때 그 유의미한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TBI의 선수 내성장의 환자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저희가 스페인에 이제 워크봇 K로 수출이 되어 있는데요. 워크봇 K를 탑승한 환자였고, 이 환자는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가족들과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물속에 빠져서 이제 익수 사고로 인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이제 뇌손상이 돼서 TBI를 갖게 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훈련 전에는 일처럼 아예 걸을 수조차 없으면 자신의 몸도 컨트롤할 수 없었고,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환자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치료를 하는 상태였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14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워크봇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1분 정도 동영상 한번 Para 같이 mí 보시죠. fue una cosa que me dijo esta niña, la tengo que ayudar por encima de todo. Es un robot de marcha asistida, se llama Wardle, es el único ahora mismo en Europa. A nivel mundial es lo más avanzado que hay para la marcha, la orientación de la marcha. Tengo que echarme para adelante y traer estos robots que sé que le van a ayudar. Y es verdad que esto me impulsó y ahí estamos para trabajar con otros niños también, otros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압박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건 측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입니다. Empezó muy leve porque no controlaba bien el tronco, no daba las medidas porque era más pequeña que el robot podía mantener, pero poco a poco ella ha ido adquiriendo el patrón de la marcha gracias al robot, las conexiones cerebrales que tienen que ir para esa marcha, gracias al robot esto lo está consiguiendo, los objetivos que marca el fisio los va consiguiendo y esto es que Martina no, como cualquier otro niño, no tiene ganas de trabajar o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8월부터 약 6개월 정도 탑승을 하고 그리고 현재 6개월 정도 됐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약간의 이제 고관절 쪽에 자극을 주어서 조금씩 보행을 환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보행 패턴을 환자가 익혔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어린이 이제 소아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후 이제 제대로 된 보행 패턴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해도 얼마나 정확히 걸을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로봇 치료를 통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보행 패턴을 학습시켜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BI 관련된 지금 기존 기기들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로펌에 대해서 지금 발표된 자료인데요. 간략히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보행, 보폭의 균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수치료 그룹과 비교했을 때 보행의 속도, 인디어런스, 그리고 스트로크 스케일에서는 큰 개선의 차이가 없었다는 이제 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은 로컬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워크봇 자체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스트로크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SCI 혹은 TBI, CP 다른 환자분의 도수치료와 이제 워크봇 로봇 제품의 비교 논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기가 효과가 있다, 어떤 기기가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기기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논문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선생님들한테 좀 드리는데요. 코난 리뷰입니다. 코난 리뷰 같은 경우는 피밸류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답들이 나와서 어쨌든 유효하지 않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오드레이트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옆에 도와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 파워를 높이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저희 발표하는 실제로 저런 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좋아지지 않은 게 좋아지지 않은 게 아니고 좋아졌다고 좋아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기존 논문이 이제 코란 리뷰나 뭐 시스템 리뷰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이 논문을 성공한 것들만 모아놔서
거기서 파워를 높이는 형태로 S를 늘려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치료할 때는 컴컴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 아까 제가 그 예를 든 거는 저 개인적으로 실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의사 때 메디칼 파트에서 설득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다는 신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꼭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얘기는 안 되겠죠? 보통은. 그런, 게 좀, 근데 요즘은 뭐 이제 시스템 리뷰하는 데서 이제 실패한 논문도, 저널에서 실패한 논문도 좀 받는다. 꼭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이게 더 세월이 지나야죠. 이제 좀 모두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 데이터, 좋았던 데이터만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믿을까요? 진짜 돌려본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고요. 사실 저는 다 반대였거든요. 저기서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졌거든요. 저희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좋아지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환자의 그 태도와 참여를 강조하는데 굉장히 좀 강조드린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까 맨 마지막에 TBI 소아 환자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저것도 제가 만약 저 논문에 참여를 한다면은 데이터를 피지컬한 쪽으로만 수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지나 뭐 어텐션, 뭐 자발성 이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소아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료사들은 애가 집중력이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쟤도 분명히 하면서 분명히 뭐 피지컬한 측면도 자극을 했지만은 분명히 뭐 비주얼 피드백도 받고 이러면서 애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어텐션도 좋아지고 분명히 그게 또 향상을 이끌려서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논문으로 구현이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쟤는 집중력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넓게 가야지 뭐 피지컬한 측면만 해서 효과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소아 치료는 소아 로봇은 아예 다 뇌에서 빵빵 나고 현은 전혀 없으면 이렇게 가고 뻔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진 않죠. 분명히 논문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SCI 17페이지 이거 데이터 이게 잘못 쓰시면 안 되는데 저 17페이지 보시면은